연방 이민당국이 불법 이민 단속을 위해 안면 인식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 유력 일간지들이 뉴저지 3선거구에 출마한 앤디 킴 후보를 잇따라 공식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인들은 테러나 불법 이민 문제보다 의료비, 마약, 정부 윤리 등을 더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미국에서 자녀의 데이케어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부모들의 부담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메가밀리언이 어제 저녁 미국 복권 사상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의 당첨자를 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카메라에 찍힌 얼굴을 분석해 범죄 용의자를 색출해내는 안면 인식 기술을 불법 이민 단속에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연방 이민 당국은 안면 인식 기술 도입을 위해 아마존 고위 관계자들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영리 정부 감시단체 프로젝트 온 거버먼트 오버사이트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과 아마존 관계자들은 지난 6월 실리콘밸리에서 만나 아마존의 안면 인식 플랫폼 레커그니션을 도입해 국경 이민 단속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LA타임즈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안면 인식 시스템은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비디오로 찍힌 얼굴을 분석해내는 기술로 이미 오리건주와 플로리다주 일부 지역 경찰이 도입해 범죄 용의자 색출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민세관 단속국은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이 시스템의 활용 가능성이 있어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존의 안면 인식 시스템은 교통 단속 카메라, 감시 카메라 등에 잡힌 불특정 다수의 얼굴을 연방당국이나 지역 수사기관이 데이터베이스와 실시간으로 대조해 범죄 용의자나 불법 이민자를 색출해낼 수 있게 됩니다. 중간선거를 보름여 앞둔 현재 연방 하원 뉴저지 3선거구에 출마한 앤디 킴 후보와 공화당의 맥아더 의원은 박빙의 선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 유력 일간지들이 잇따라 현역 의원이 아닌 젊은 도전자인 김 후보를 공식 지지하고 나서 김 후보에게 적지 않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최대 일간지 스타레저와 펜실베니아주 유력 일간지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가 앤디 킴 연방 하원 뉴저지 3선거구 민주당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스타레저는 어제 톰 맥아더 의원을 해고하라, 앤디 킴을 연방 하원으로 보내자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신문은 맥아더 의원은 오바마 케어 폐지 추진, 세제 개편 지지 등 주민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낙선 위기에 몰렸다며 젊은 엘리트이자 한인 이민자의 후손인 김 후보는 주민들과 자주 만나 오바마 케어 유지, 지방세 공제 한도 폐지 등을 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도 어제 신문에서 앤디 킴의 당선을 위해 투표하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김 후보의 공식 지지를 선언하고 김 후보가 거대 기업의 후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노약자와 근로자, 환경을 위한 공약을 내세웠으며 믿을 만한 후보라고 밝혔습니다. 버겐 카운티 셰리프 선거 열기가 뜨거운데요. 민주당 안토니 큐리튼 후보가 한인 사회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어제 열린 후원의 밤 행사에 이명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제 저녁 버겐 카운티 셰리프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소속 안토니 큐리튼 후보의 후원의 밤 행사가 파라무스에서 열렸습니다. 25년간 인구르드의 경관으로 복무했던 큐리튼 후보는 현재 버겐 카운티 셰리프 사무실에 재소자 사회봉사 및 교육 책임자로서 재직 중이며 버겐 카운티의 안전 수호에 28년 가까이 몸담았습니다. 큐리튼 후보는 버겐 카운티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하며 한인 경찰 채용 증원, 한인 청소년 인턴 경찰 아카데미 개설, 한국어 웹사이트 개설, 통역 활성화 및 한라인 개설 등 한인들을 위한 공약을 내세우며 한인 사회의 열렬한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In our relationship with the Korean community, we want to look into instituting various programs such as Korean Police Academy, look into a Korean safety tip line, as well as considering the possibility for a review of diversity within the Korean community into the Sheriff Department. 민주당 소속으로 기호 1번을 배정받은 큐리튼 후보는 한국 경찰국과 교류해 한국과의 우호 증진, 그리고 한인들의 법적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미국의 큰 문제점으로 보여지는 것이 현재 테러나 불법 이민 문제인데요. 그러나 정작 미국인들은 이보다는 의료비, 마약, 정부 윤리 등을 더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22일 퓨 리서치 센터가 미 전역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이 매우 큰 문제라고 밝힌 상위 5개 답변은 의료비용 70%, 마약 중독 68%, 정부 윤리 67%, 미국 정치제도 운영 67%, 대학 학비 63%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6년에 비해 마약 중독이 12%, 대학 학비와 성차별 문제가 11%포인트 상승해 문제의식이 제일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테러를 매우 큰 문제로 지목한 응답자는 2016년 선거 기간의 53%에 비해 18%포인트 감소한 35%, 불법 이민은 2%포인트 줄어든 48%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공화당 지지자는 2016년보다 28%포인트 줄어든 38%로 나타나 당시 같은 답을 한 민주당 지지자보다도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지지자 중 테러를 매우 큰 문제로 지목한 응답자는 31%로 2016년보다 6%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한편 성차별,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인식은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의 응답이 크게 달랐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는 2016년에 비해 12%포인트 늘어난 48%였으며 공화당 지지자는 7%포인트 증가한 17%에 그쳤습니다. 인종차별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는 62%로 2016년에 비해 11%포인트 늘어난 데 비해 공화당 지지자는 2016년과 같은 24%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자녀의 데이케어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부모들의 부담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기업에서 직원들의 육아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국 어린이 양육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평균 연간 데이케어 비용은 지난해보다 7.5% 증가한 9,000에서 9,600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마켓워치가 밝혔습니다. 중간소득이 연소득 87,757달러층인 기혼 부부의 경우 지난해 전체 소득의 10.6%를 데이케어 비용으로 지출한 것입니다. 싱글 부모는 개인 수입의 37%를 데이케어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해 연방보건복지부는 데이케어 비용이 가구 수입의 7% 이상을 넘겨선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데이케어 비용이 매년 증가하자 일부 기업에서는 직원들의 육아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는 임직원의 자녀 혹은 가족 구성원에게 간호와 간병 등을 서비스하는 케어닷컴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원의 경우 시간당 $1만 지불하면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종일반에 맡길 경우에도 비용은 하루 $5에 불과합니다. 또 지난 1월 유급 육아 휴가와 보조금 지원 방안 등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3개월 동안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던 메가밀리언이 어제 저녁 미국 복권 사상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의 당첨자를 냈습니다. 미국 복권 사상 역대 두 번째 최고액 당첨금인 15억 3,700만 달러 잭팟이 터졌습니다. 어젯밤 11시에 추첨한 메가밀리언의 당첨 번호는 5, 28, 62, 65, 70과 메가볼 넘버는 5입니다. 복권협회 소속인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교육복권은 홈페이지에서 최소 한 장의 복권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판매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첨자의 신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메가밀리언 당첨금은 당초 역대 최고치인 16억 달러로 추산됐으나 실제 금액은 2016년 1월 파워볼 당첨금 15억 8,600만 달러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당첨자 3명이 나눠 가졌기 때문에 한 사람이 받은 당첨금으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메가밀리언은 지난 7월 24일 캘리포니아의 한 사무직 근로자 그룹이 5억 4,300만 달러의 당첨금을 받은 이후 3개월 동안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첨의 당첨자는 일시불로 돈을 받게 될 경우 8억 7,780만 달러를 손에 쥘 수 있게 됐습니다. 연금형 분할을 원할 경우에는 29년에 걸쳐 수령하게 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지하철과 버스에 노숙자들이 증가하며 이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뉴욕시 교통국은 경찰과 협력해 노숙자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앤디 바이포드 교통국 국장은 22일 지하철과 버스의 노숙자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앞으로 경찰과 뉴욕시 홈리스국 그리고 노숙자에게 소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바우리 레지던트 커미티 등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문제에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최근 며칠간 갑자기 추워진 날씨 탓에 지하철 등에서 노숙자 수가 지난주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MTA는 뉴욕시 지하철의 홈리스 증가가 MTA의 관리 소홀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준다며 홈리스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대중교통 이용객들은 노숙자들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MTA가 개선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다는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노숙자 문제 해결 방침에 대해 지나친 경찰력 사용 등을 우려하며 노숙자의 인권에 대해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지난 1월 조사한 뉴욕 시내 노숙자는 1,771명으로 지난해 2월 조사 때 1,812명에 비해 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의 리얼 아이디 규정 시행이 내년 10월 10일까지로 유예된 가운데 차량국의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증 발급이 내년 봄부터 실시됩니다. 연방정부가 테러리스트나 범죄자가 신분증을 위조 또는 도용하지 못하도록 각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기준에 맞춰 신분증을 새롭게 발급하도록 하는 리얼 아이디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주 차량국도 2019년 봄부터 연방정부 리얼 아이디법을 준수한 새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습니다. 뉴저지주의 경우 내년 10월 10일까지 리얼 아이디 규정 시행이 유예되기 때문에 내년 10월 10일까지는 현행 운전면허증으로도 공항이나 관공서 이용 시 신분을 입증할 수 있지만 이 기간 이후부터는 리얼 아이디법에 의거한 새 운전면허증만 신분 입증이 가능합니다. 새 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차량국 오피스를 직접 방문해야 하며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소득 증명서 2개 이상의 거주 증명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리얼 아이디에 따른 새 면허증은 유효기간이 8년입니다. 할로윈 데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마리화나 성분이 들어간 캔디가 시중에 유통 판매되고 있어 부모님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주 경찰은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주가 늘어나면서 과일 향이 첨가된 마리화나 캔디가 시중에 유통 판매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마리화나 캔디는 일반 캔디와 매우 흡사해 육안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워 부모들은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고 경찰은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트릭-어-트릿을 할 경우 범죄자들의 손쉬운 타깃이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할로윈 복장으로 위장한 범죄자들의 절도 사건이나 성범죄자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예비선거에서부터 상대편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리며 재선 전망을 밝히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68지구의 공화당 최석호 의원을 여준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한인 최초로 캘리포니아주 하원에 입성한 최석호 의원. 결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한 표를 더 얻기 위한 선거운동에 여념이 없습니다. 한 번 나왔던 숫자가 그대로 나온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알려서 나에 대한 신임을 보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전략을 좀 세우고 선거운동을 해왔습니다. 얼바인을 중심으로 7개 도시를 관할하고 있는 최석호 의원은 주민들을 위한 친비즈니스 지역 환경 조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경제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가주에서는 그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제약의 그 규제들이 많아가지고 또 텍스가 많아가지고 캘리포니아에서 우리 사업 못하겠다 하고 보따리를 싸서 타주로 텍사스나 애리조나나 네바다 이런 데로 나가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타주에서 우리 가주로 다시 돌아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존 사업들이 이 고용인을 늘렸을 때에 텍스 혜택을 좀 주자. 입양인 시민권 부여 법안 발의 무산 등 못다 이룬 의정 활동에 대해선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내년에 다시 제가 보완을 해가지고 그 반대하는 그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서 다시 한번 상정을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영향력이 강한 정치 지형적 특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80명 중에 55명이 현재 상태로서 민주당이고 25명이 공화당이기 때문에 슈퍼 마이너리티 숫자가 54표면은 모든 것이
다 통과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브레이키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한인 정치인 배출이 정치력 신장으로 이어진다며 한인 사회에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한 최석호 의원. 결선에서도 무난한 승리가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방심은 금물인 만큼 선거운동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UC 계열 병원 직원들이 오늘부터 3일 동안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UC병원 환자 담당 기술 직원 15,000여 명은 공무원 노동조합원과 함께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UC 메디컬 센터에서 임금 상승과 아웃소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조합 측은 아웃소싱 문제에 대해 협상을 시도했지만 대학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파업을 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UC대학 서비스 직원 5만 3천여 명은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3일 동안 파업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LA 등 미 전역의 그레이하운드 버스터미널에서 이민 단속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레이하운드 본사가 최근 연방 세관 국경보호국 요원들이 영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버스에 올라 승객들을 검문할 수 있도록 허용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레이하운드 본사가 있는 텍사스주 댈러스에서는 지난 19일 이민자 단체들과 민권단체 회원들이 모여 세관 국경보호국 요원 검문 허용 방침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미 대학에서 과학, 기술, 스템 분야를 전공한 유학생에게 H-1B 비자 우선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H-1B 추첨 시스템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추계 통합 정책 이슈 목록을 공개하고 2019년부터 H-1B 비자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이 같은 새 추천 방식이 도입되면 한국 등 해외 학위 취득자들의 H-1B 비자 취득은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2일 오후 메사피쿠아의 5500 선라이즈 하이웨이 쇼핑센터 주차장에서 2개월 된 딸아이를 자동차 뒷자리에 태운 채 한 여성이 마약에 취해 의식을 잃은 채 차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헤로인을 과다 복용한 여성을 긴급 체포하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차 안에 함께 타고 있던 2개월 된 딸은 친척에게 인계됐으며 여성에게는 아동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피터구 뉴욕시 의원이 오는 11월 3일 뉴욕시 주민들에게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독감 접종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플러싱 피터구 의원 사무실에서 진행되며 주민 100명에게 선착순으로 제공됩니다. 행사는 뉴욕 장로병원과 공동으로 주관하며 특히 건강보험회사 퍼스트헬스가 독감 예방주사 비용의 전액을 후원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고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2도, 섭씨 영상 11도, 밤 최저 기온은 38도, 섭씨 영상 3도. 금요일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토요일 비가 예상되며 바람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